19일 도내 전역에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강풍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원주에서는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또 미뤄지면서 사상 첫 4월 개학이 현실화됐습니다. 집단 감염의 우려는 줄었지만 학사 일정 조정 등에 따른 걱정과 혼란은 여전합니다. 강원랜드가 한 달 가까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 인근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최근 감자 소비가 급감하자 강원도에서 파격적인 가격으로 감자를 팔고 있습니다. 판매 첫날부터 완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양의 감자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9일 도내 전역에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강풍 속에 원주에서는 산불까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동해안 지역은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진화헬기가 물을 쏟아붓습니다. 19일 낮 12시 40분쯤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축구장 3개 정도인 산림 2만 1000제곱미터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에 앞서 아침 7시에도 원주시 흥원면 안대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7000제곱미터 정도가 소실됐습니다. 두 산불 모두 당시 현장에는 시속 20km가 넘는 강풍이 불어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이처럼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이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풍경보가 내려진 오후 1시 설악산에는 순간 최대 시속 117km 정도의 강한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내륙에도 시속 50에서 80km 정도의 강풍이 불면서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강릉시 안현동의 한 숙박시설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는 등 오후 3시 기준 강원도에 접수된 강풍 피해만 42건에 달했습니다. 기상당국은 태풍급 강풍은 20일 오후부터 잦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동해안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강풍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지난 16일 16시부터 강원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기에 산불 발생 시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강릉과 양양, 고성 등 동해안 지역에 초대형 진화헬기 1대를 포함해 모두 11대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춘천 김진태 의원이 미래통합당 강원도당 도당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은 권성동 국회의원 탈당으로 공석이 된 도당위원장직을 김진태 의원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또 김진태, 염동열, 이철규, 이양수 국회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도내 8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미래통합당 공천자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경선 결과는 22개경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원주시 가불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연이어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송기헌 예비후보는 19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공약 발표회를 갖고 국방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특별회계법 개정, 캠프롱 부진의 우주과학관 유치, 군인 아파트 재건축 추진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병주 예비역 육군대장이 참석해 미사일 사령부 연계 첨단 우주 벤처기업 유치 등 사업 추진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래통합당 박정하, 이강후 예비후보 역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원주 발전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공동 선거 행보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살균 소독제와 마스크를 허위 과장 판매한 업자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살 A씨와 38살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약 한 달여간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한 살균 소독제 14만 개를 손소독제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유통업체에 한 개당 3,000원씩 총 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함께 입건된 B씨는 자신의 쇼핑몰에서 중국산 전기 충전식 마스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마치 KF94 필터 기능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지만은 물론 일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지역 곳곳이 구석구석 잘 이렇게 살피면서 진짜 꼼꼼하게 좀 챙겨줄 수 있는 분이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그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좀 이렇게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분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고 싶은 게 장애인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 그 골고루 혜택을 못 본다 이런 얘기죠. 저는 제가 자신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디서 진료를 못 받아도 그 값어치가 없어요. 안 해도요. 그거 좀 어떻게 고쳐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민들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분들이 안에서 옥신각신 싸우지 말고 이 현장에 나와서 진짜 좀 몸으로 부딪히면서 눈으로 보시고 좀 이렇게 현장 체험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진짜 뭐가 힘들고 뭐가 좀 이렇게 잠시 뒤로 밀어두고선 해야 하는 건지 또 한 번쯤 생각해 주시고 우리 서민들 좀 살아나게 해주세요. 네. 저는 한 지역사회에 사는 청년으로서 좀 요새 대학교 졸업하고 저희 친구들이 많이 취업하지 못하거나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거나 좀 준비 기간이 긴 편인데, 그런 저희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대학생 친구들이 또 더불어서는 쉼터를 이용하는 대학생 청소년들이 좀 빨리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일자리가 좀 확충되거나 그런 쪽으로 제도가 마련이 좀 더 되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완치 후 퇴원한 도내 환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19일 6시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총 3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19일 오후 원주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 퇴원해 지금까지 격리 해제된 사람은 총 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완치 후 퇴원자는 10명이며 1명은 사망 이후 확진자로 밝혀진 경우여서 현재 도내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총 19명입니다. 자가 격리자도 전날보다 19명이 줄어 총 91명으로 감소하는 등 도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강원도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강원랜드가 벌써 한 달 가까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랜드 주변인 정선사북과 고환 지역은 마치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한다고 하는데요.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텔 로비 곳곳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카지노 입구는 출입을 막는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사업장에 대한 휴장을 시작한 건 지난달 23일. 이로 인한 손실도 1,2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카지노는 현재 한 달 가까이 지금 휴장 중입니다. 저희로서도 매출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제일 우려되는 것들이 지역 경제가 같이 많이 힘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타겟책을 좀 여러모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현재 전체 직원 가운데 2,800여 명이 임시 휴직 상태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휴직자 수를 더하면 4,400명이 넘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강원랜드 인근 고환 사북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창 운행을 해야 할 택시는 곳곳에 서 있고 상당수 택시는 운행을 아예 멈췄습니다. 상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평일 후 사북 전통시장입니다. 찾는 이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면서 문을 연 점포조차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일부 상인들은 문을 닫지 못하고 있지만
찾아오는 손님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 가운데도 문 열어야 조금 있는데 가운데도 바라고 사는데 거기 문 닫아 놓을게 뭐 이래 갖고 하루 종일 있어도 문만 열어 놓지 한 개 팔리지도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연 식당은 재료비 부담으로 장사를 접어야 할 판입니다. 지금 여기는 뭐 랜드 아니면 사람이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 물건 해놓으면 반찬이고 뭐고 일단 다 버려야 되고 안 할 수는 없고. 강원랜드는 일단 오는 23일까지 휴장을 결정한 상태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휴장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휴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선 사북 고한 지역 주민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사상 첫 4월 개학을 앞두고 강원도교육청이 학사 일정 조정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집단 감염의 우려는 줄었지만 학습과 생활지도 공백 등이 우려돼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4월에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단체 생활을 하는 학교의 특성상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어 대부분 학부모들은 안전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말이고 뭐 평일이고 집에만 있는 거 보기 좀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지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개학을 연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인 수업 일수를 10일 감축하도록 권장하는 등 학사 일정 조정으로 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돕고 고3 수험생을 위한 입시 특강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진학도 지원합니다. 교육부에서 권고한 대로 각 학교는 수업 일수를 10일 감축하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대입 지원관이 상담을 지속하고 수험생을 위해 자체 제작한 주제별 입시 특강 동영상을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개학 연기에 자녀의 교육과 보육을 전담하는 학부모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맞벌이 가정 등은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수업 공백이 학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니까 뭐 6교시 할 거를 8교시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또 힘에 부칠 것도 같고 그리고 이게 학습을 따라가는 것도 좀 버거울 것 같아서 얼른 가서 학교 가는 게 낫죠. 집에서 뒹굴뒹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킨다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은 연장된 휴업 기간에도 긴급 돌봄을 이어가고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감염병과 휴업 장기화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학생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번의 개학 연기 등 교육계도 코로나19에 따른 혼란과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요즘 강원도 감자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감자 소비가 줄자 강원도에서는 10kg에 5,000원이라는 이 파격적인 가격으로 감자를 팔고 있기 때문인데요. 판매 첫날부터 일주일이 넘도록 연일 완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8,000톤 정도 되는 감자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의 한 감자 농가. 싹을 골라낸 감자들을 선별기계에 넣어 크기별로 분류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감자 소비가 급감하자 강원도는 지난 11일부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감자 판매에 나섰습니다. 10kg에 5,000원, 시중 가격의 반값도 안 됩니다. 판매 첫날부터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인기를 모으자 하루 8,000상자를 판매하던 강원도는 18일부터 10,000상자를 팔기로 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관심을 끌면서 연일 완판을 기록하고 있지만 강원도에는 여전히 감자 8,000톤이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평창이 4,000톤 정도로 가장 감자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 지난해 생산량이 평년보다 20% 늘어 수확할 때부터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겹친 겁니다. 이번 달 말부터 남부 지역의 핵감자가 본격 출하될 예정이라 걱정거리는 더욱 늘었습니다. 이게 원래 감자가 2월 전에 다 이게 매매가 됐어야 돼요. 근데 뭐 안 팔리니까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사가지를 않으니까 그냥 있는데 도에서 그걸 팔아주기 운동하는 덕분에 결국 남는 게 없어도 공들여 키운 감자를 값싼 가격에 내놓게 됐습니다. 제때 팔지 못하면 돈을 들여 저장 감자를 그대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봤을 때는 10,000원이 상회하는 금액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지자체의 도움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박스 보조, 물류 보조비를 받아서 그
그나마 어려운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강원도는 다음 달까지 저장고에 쌓여있는 감자를 모두 파는 것을 목표로 감자 팔아주기 행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최근 수그러드는 모양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코로나 공포로 짐을 싸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염색 공장이 밀집한 경기도의 한 산업단지. 대부분의 공장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 심리 때문입니다.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지금 한국이었잖아요. 중국 자체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들어라. 일손이 부족한 공장은 골머리를 앓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여파로 일감 자체가 줄었는데 줄어든 일감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는 정상적인 조업 자체가 힘들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오다가 캔슬된 오다들이 많고. 외국인 노동자는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 신분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체류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있는데 2월 셋째 주까지만 해도 1,000여 명에 불과하던 출국자가 마지막째 주에 들어서자 5천여 명으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대유행하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는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이 더 큰 것 같고요. 상당히 좀 전년 대비해서 한 1.5배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8명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중소기업의 손과 발이나 다름없습니다. 같은 경우는 조건 실컷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존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하고 중소기업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이나 베트남 국적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이들의 이탈을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강릉 아산병원이 코로나19 강원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7일 도내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강릉 아산병원을 지정하고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중증응급 환자를 격리진료구역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으로 응급실 내부 감염 우려로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중증응급 환자가 치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또 집중적으로 치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강원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 전국적으로 강풍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풍속 시속 9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비구름은 머물겠고 대기가 많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돌풍을 동반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이례적인 강풍은 목요일 오후부터는 잠잠해지면서 다시 맑은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 춘천과 홍천, 태백 영하 1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영상권의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좁혀야겠는데요.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구, 지인들과 자주 연락하고 대화하는 것이 심리적인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